여러분 혹시 환율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 아침에 1480원 찍었습니다. 1500원 코앞이에요. 근데요? 대통령이 한마디 했더니 12원이 뚝 떨어졌어요. 말 한마디에 12원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런 걸까요?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이 한두 달 뒤에 환율이 1400원 아래로 내려갈 거라고 했어요. 지금 1480원인데 80원이 빠진다고요? 그냥 희망사항일까요? 아니면 뭔가 카드가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온 세 가지 투자 힌트를 풀어드릴 겁니다. 환율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퇴직연금 이야기까지. 이거 그냥 정치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이랑 직결되는 이야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2026년에 어디에 돈을 넣어야 할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미스터 경제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눌러주시고요. 시작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환율입니다. 환율이 뭔지 어렵게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환율은요, 우리나라 돈의 체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력이 좋으면 숫자가 낮아요. 체력이 떨어지면 숫자가 올라갑니다. 지금 1480원이라는 건요, 우리 돈이 좀 많이 아프다는 뜻이에요. 그럼 왜 아픈 걸까요? 여러분,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뭘 먼저 물어보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묻죠. 근데 우리나라 경제 상태를 보면요, 이상해요. 수출 역대 최고 기록 갱신했고요. 무역 흑자 나고 있고요. 성장률도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몸은 멀쩡한데 열이 나는 상황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 원화는 혼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달러라는 애한테 붙어서 다녀요. 미국 달러가 세계에서 제일 센 애거든요. 이 달러가 요즘 엄청 힘을 쓰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고 있으니까 전 세계 돈이 다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동네에 헬스장이 두 개 있다고 쳐요. 하나는 미국 헬스장이고 하나는 한국 헬스장이에요. 근데 미국 헬스장이 갑자기 회원권 이자를 엄청 높게 줍니다. 돈 맡기면 5%씩 준다는 거예요. 한국 헬스장은 3%밖에 못 줘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당연히 미국 헬스장으로 다 몰리겠죠. 그러면 한국 헬스장은 손님이 없어지면서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환율이 오르는 이유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요. 관련 당국에 의하면 한두 달 후에 1400원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예측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체적인 시점까지 얘기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치인들이 보통 어떻게 말해요?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한두 달이라고 딱 집어서 말했어요. 이건요, 뭔가 카드가 있다는 뜻입니다. 80원이 빠지려면요, 그냥 말로 안 돼요. 정부가 아무리 우리 경제 좋습니다 외쳐봤자 한 10원에서 15원 정도밖에 안 움직여요. 오늘 12원 떨어진 것처럼요. 근데 80원을 떨어뜨리려면 뭔가 큰 이벤트가 필요합니다. 그게 뭘까요? 가능성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미국이 금리를 확 내린다. 근데 이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왕창 사러 들어온다. 이러면 달러가 들어오니까 환율이 떨어지겠죠. 셋째, 정부가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놓는다. 저는요, 세 번째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왜냐하며 대통령이 직접 시점을 말했다는 건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뭔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여기서 투자의 힌트가 나옵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러 들어오게 만들 정책이 나온다면 코스피가 오르겠죠. 코스피가 오르면 뭐가 좋을까요? 여러분이 지금 적금 들고 계신 거 얼마예요? 3% 받으시면 많이 받는 거죠? 근데 작년에 코스피 좋은 종목들은 20%, 30% 올랐어요. 물론 떨어진 것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이 환율 이야기의 핵심은요. 정부가 무슨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찾아보라는 겁니다. 그 카드가 나올 때쯤이 투자 타이밍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부동산이에요. 기자가 서울 집값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어요.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첫 마디가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잃어버린 30년이 뭐냐고요? 일본이 1990년대에 부동산 거품이 터지면서 30년 동안 경제가 안 컸어요. 집값은 반토막 났고요. 월급은 그대로고요. 젊은 사람들은 취업을 못하고요. 그게 30년이나 계속됐어요. 대통령이 이 얘기를 꺼냈다는 건요.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서울에서 평범한 직장인이 월급 한 푼 안 쓰고 아파트를 사려면 15년이 걸립니다. 한 달에 300만 원 번다고 쳐볼게요. 1년이면 3,600만 원이에요. 15년이면 5억 4천만 원이에요. 근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이에요. 계산이 안 맞죠? 그러니까 15년은 최소치예요. 실제로는 대출 없이 집 사는 게 불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숫자가 있어요.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80%가 부동산이에요. 80%요. 미국은 30%예요. 일본도 40% 정도예요. 우리만 유독 높아요. 이게 왜 문제냐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게 창고에 물건이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의 80%가 다 한 종류예요. 예를 들어 사과만 80%인 거예요. 사과 값이 오르면 대박이지만요. 사과 값이 떨어지면 망하는 거예요. 한 바구니에 계란을 다 담은 거랑 똑같아요. 대통령이 이 구조를 바꾸겠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부동산에 있는 돈을 금융으로 옮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나왔어요. 생산적 금융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10억 있다고 쳐볼게요. 이 10억으로 서울에 원룸을 하나 샀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원룸에서 월세 나오죠. 근데 그게 끝이에요. 그 돈이 다른 데 안 가요. 그냥 건물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10억을 주식시장에 넣으면요. 그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요. 기업이 그 돈으로 공장 짓고요. 사람 뽑고요. 연구 개발하고요. 그러면 일자리가 생기고 월급이 나가고 소비가 되고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뭘 하고 싶은 거냐면요. 부동산에 묶인 돈을 주식시장으로 옮기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정책이 나올까요? 크게 두 가지가 예상돼요. 첫째, 부동산 쪽을 옥죄는 거예요. 다주택자한테 세금을 더 매기거나 대출을 막거나 뭔가 규제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 다주택자 얘기할 때 표정이 좀 험했어요. 집은 필수 공공재다. 투기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둘째, 주식 쪽으로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식 투자하면 세금 깎아준다거나 배당 받으면 혜택 준다거나 이런 정책들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럼 투자의 힌트가 뭘까요? 부동산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주식으로 들어오면요. 그 돈을 처리하는 회사들이 돈을 벌겠죠. 누가요? 증권사들이요. 자산운용사들이요. 이 회사들이 수수료를 받거든요.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이 약 5천조 원이에요. 근데 이 중에 주식이나 펀드 비중이 2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예금이나 보험이에요. 만약에 정부 정책으로 이 비중이 30%만 돼도요. 1천조 원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천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400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2번 반을 살 수 있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증권사들 수수료 수입이 얼마나 늘겠어요? 수수료가 0.1%만 잡아도 1조 원이에요. 이게 증권사 순이익으로 고스란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어요. 대통령이 세금으로 규제할 거냐고 묻자 뭐라고 했냐면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세금은 재정 확보 수단이지 규제 수단으로 쓰는 건 옳지 않다고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당장 상반기에 부동산 세금 폭탄이 터질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바뀌면 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건 아닌데요. 정책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는 계속 지켜보셔야 해요.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겠다고 했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서울에만 사람이 몰리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다. 그러니까 지방으로 사람들이 가게 만들겠다. 이 얘기예요. 근데요. 이 전략이요. 역대 정부마다 다 했어요. 세종시도 그렇고요. 혁신도시도 그렇고요. 근데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고요? 일자리가 없으니까요. 아무리 좋은 집 지어줘도 일자리가 없으면 안 가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AI 때문이에요. AI 관련 일자리가 어디에 생기는지 아세요? 데이터 센터 주변이에요. 데이터 센터가 서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기료 싸고 땅 넓은 지방에 짓거든요. 거기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며 그 사람들 월급이 안 적어요. IT 인력들이니까요. 그러면 그 지역에 소비도 생기고 집도 사고 경제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AI 관련 정책이 나올 때요. 거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뭔지를 잘 보셔야 해요.
데이터 센터 짓는 회사, 전력 공급하는 회사, 이런 데들이요. 하지만 진짜 핵심은 이제 나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퇴직연금이에요. 여러분 퇴직연금 들고 계시죠? 매달 월급에서 빠져나가잖아요. 그 돈이 지금 얼마나 불어나고 있는지 아세요? 충격적인 숫자 알려드릴게요. 퇴직연금 평균 수익률이요. 1%예요. 1%.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건지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이 30살부터 60살까지 30년 동안 퇴직연금을 넣는다고 쳐요. 매달 30만 원씩 넣어요. 30년이면 총 1억 800만 원을 넣는 거예요. 수익률 1%면요. 30년 후에 1억 2천만 원 정도가 돼요. 원금 대비 한 1천만 원 정도 불어난 거예요. 근데 수익률이 7%면요. 같은 돈 넣어도 3억 5천만 원이 돼요. 차이가 2억 3천만 원이에요.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은퇴 후에 월 100만 원씩 쓴다고 치면요. 수익률 1%짜리는 10년 쓰면 바닥나요. 근데 7%짜리는 거의 30년을 쓸 수 있어요. 노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걸 지적한 거예요. 퇴직연금 수익률 1%는 문제다. 은행 이자도 못 받는 게 말이 되냐? 이거 손봐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요, 여기서 이상한 얘기들이 돌았어요. 정부가 퇴직연금 가지고 주식시장 방어하려고 한다. 해외 주식 강제로 팔게 할 거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요.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좀 화가 났나 봐요. 직접 그런 거 검토 안 한다고 했어요.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못 한다고요. 그러면 정부가 실제로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퇴직연금이 너무 안전하게만 굴러가고 있으니까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퇴직연금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1%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바꿔서요. 주식이나 펀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게 해주면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물론 위험도 있지만요. 여기서 투자의 힌트가 나와요.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으로 더 많이 들어오면요. 주식시장에 돈이 더 많이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특히 어떤 주식들이 좋을까요? 퇴직연금이 투자하기 좋아하는 주식들이요. 배당 많이 주는 주식, 안정적인 대기업 주식, ETF 이런 것들이요. 근데요, 대통령이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했어요. 논의 중이라고요. 그래서 당장 뭐가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방향은 정해진 것 같아요. 언젠가는 바뀔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첫째, 환율. 한두 달 내에 1,400원대로 떨어질 수 있다. 정부가 뭔가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그 카드가 나올 때가 투자 타이밍이 될 수 있다. 둘째, 부동산. 정부가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돈을 옮기게 하고 싶어 한다. 증권사, 자산운용사가 수혜를 볼 수 있다.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셋째, 퇴직연금. 수익률 1%는 문제다.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 주식시장에 돈이 더 들어올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다 확정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말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 통과해야 되고요. 부처에서 정책 만들어야 되고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지금 당장 뭘 사라 팔아라 이게 아니에요. 방향을 읽으라는 거예요. 정부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를 알면요. 그 방향에 맞는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역사를 한번 볼게요. 1997년 외환위기 때요. 환율이 얼마까지 갔는지 아세요? 1,700원까지 갔어요. 지금 1,480원이 높다고 하지만 그때는 더 심했어요. 근데 그때요.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한 부류는요. 아, 망했다. 다 끝났다 하면서 가진 주식 다 팔았어요. 손해보고 팔았죠. 또 한 부류는요. 위기가 기회다 하면서 저가의 주식을 샀어요. 부도 안 날 것 같은 튼튼한 기업들이요. 그 후에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2000년대 초반에 주가가 두세 배로 뛰었어요. 위기 때 산 사람들은 큰 돈을 벌었고요. 공포에 판 사람들은 후회했어요. 지금도 비슷해요. 환율 오르고 주가 떨어지고 불안한 거 맞아요. 근데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게 봐야 해요. 정부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 그 방향에서 누가 이득을 보는지를요. 자, 그럼 여러분이 뭘 해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환율 지켜보세요. 1,400원 아래로 떨어지는 시점이 오면요. 그게 정부가 뭔가 카드를 꺼냈다는 신호예요. 그때 무슨 정책이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증권사 주식 한번 보세요. 부동산에서 금융으로 돈이 옮겨오면 제일 먼저 돈 버는 데가 증권사예요. 지금 증권사 주가가 많이 올라 있지 않아요. 아직 저평가된 곳들이 있어요.
셋째, 퇴직연금 점검하세요. 지금 여러분 퇴직연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대부분 모르세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리금 보장 상품에만 들어가 있으면 1%밖에 못 받아요. 좀 더 수익률 높은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넷째, 다주택자시라면 정책 방향 예의주시하세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요. 출구 전략을 미리 생각해 두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으로요.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보예요. 같은 뉴스를 봐도 어떤 사람은 그냥 흘려듣고요. 어떤 사람은 거기서 투자 힌트를 찾아요. 오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거기서 투자 힌트를 찾은 분은 얼마나 될까요?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죠? 환율이 언제 떨어질지, 부동산 정책이 어디로 갈지, 퇴직연금이 어떻게 바뀔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2026년은요, 변화의 해가 될 것 같아요. 정부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요. 그 변화의 방향을 읽는 사람이 돈을 벌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실 건가요? 변화에 휩쓸리는 사람이요? 아니면 변화를 타고 가는 사람이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요. 다음에 중요한 투자 정보 나왔을 때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미스터 경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